여러분은 10년을 넘게 매일 함께 지내며 생활을 공유하던 사람들이 철저히 나를 집단의 구성원이 아닌 남으로만 계속 대한다면 어떤 기분이 드시겠습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떠나는 게 자연스럽겠죠. 혹은 최소한의 소통만 하고 거리를 두던가요? 이건 바로 일본의 외국인 이야기입니다. 일본인들이 외국인에게 겉으로는 친절하게 대해도 마음은 열지 않고 중요한 때는 배타적으로 대한다는 이야기 자주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런 일본에서 외국인을 부를 때 특유의 명칭이 있습니다. 바로 외인, 일본어로는 가이진이라고 하는데요. 한자로 보기엔 우리와 똑같이 외국인 아니냐 하실 수 있겠지만 일본에서 말하는 이 가이진은 단순히 외국인을 이야기하는 보통 명사가 아니라 일본인들만이 가진 다양하고 복잡한 뜻이 담겨있는 단어입니다. 별도로 외국인, 가이코쿠진이라는 용어가 또 존재하거든요. 공식적으로 외국인을 지칭할 때는 이 단어 가이코쿠진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왜 헷갈리게 비슷한 단어 두 개를 쓰나 싶겠지만 여기엔 복잡하고도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야기를 풀어가기 전에 먼저 일본에서 10년을 넘게 살다가 몇 년 전에 한국으로 건너온 부부의 사연을 통해 일본에서 가이진이라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느새 한국에 온 지도 3년이나 지났네요. 남편은 우리가 결혼하기 전부터 일본과 일본 문화에 푹 빠져 있었고 결혼한 후 저를 설득해 우리는 일본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저도 평소 일본에 대해 좋은 인식이 있었고 처음 보는 에게도 친절하고 상냥한 일본인들에게 호감을 느껴 멀리 동양의 나라에서 산다는 불안감은 곧 사라졌죠. 남편과 나는 같은 직장이고 회사에서 고급 맨션을 렌트해줬기 때문에 사는 것에 큰 불편은 없었어요. 집은 좀 작고 남편이 다다미 방을 원해 각자 다른 방을 쓰는 게 불편했지만 남편은 꿈에 그리던 일본 생활의 신이나 매주 일본의 전통 문화들을 체험하러 다녔죠. 그렇게 한 해 두 해가 지나가면서 조금씩 위화감이 생겼어요. 주변의 일본 동료들과 이웃들, 남편이 일본 문화를 체험하며 알고 지내는 사람들 모두 친절하고 상냥하지만 항상 좁힐 수 없는 거리감이 느껴졌었죠. 마치 벽이 있는 것처럼요. 그들에게 우리가 진심으로 다가가도 다가간 만큼 뒤로 물러나는 기분이었어요. 결정적으로 어느 날 그들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는지 알게 되었죠. 가이진, 친구가 되고 함께 일본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우리 착각이었죠. 가이진은 포리너라는 뜻이 아니에요. 일본에 사는 서양인, 외부인이라는 뜻이죠. 남편은 자신의 일본 이름까지 만들어가며 일본에서 동화되려고 했지만 그들에겐 일본 문화를 좋아하고 배우는 가이진 중 하나였을 뿐이었어요.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거리가 좁혀지지 않는 이유를 알게 된 거죠. 10년이 넘게 흘러도 그건 변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여전히 웃으며 친절하게 우릴 대하고 일상생활에서도 자주 시간을 함께하지만 여전히 우릴 가이진으로 대하고 있었죠.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일본인들과 관계를 맺는 것이 불편해졌어요. 그들은 내 이름 대신 자기들끼리 가이진이라 부르고 있을 거니까요. 마침 한국 지사에서 일하지 않겠냐는 제안을 받았고 남편과 나는 고민 끝에 일본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넘어왔습니다. 의외로 나보다 남편이 더 떠나고 싶어 했어요. 그는 갈수록 일본인들의 그런 태도를 견디기 힘들어했거든요. 한국 생활은 빠르고 다이나믹하고 일본의 시간과는 정반대예요. 너무 흥미로운 게 많고 문화를 소비하는 데 여유를 주지 않습니다. 너무 빨리 나타났다 사라지기 때문에 익숙해질 틈도 없어요. 여기에서 살면 보다 젊은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일본만큼은 아니지만 한국도 외국인을 낯설어 할 때가 많고 차별적인 이야기를 들은 적도 몇 번 있지만 한국인은 친해지고 나면 절대 나를 가이진으로 대하지 않아요. 그건 일본에 오랫동안 산 경험으로 바로 느낄 수 있죠. 태도가 전혀 다르니까요. 그게 한국 생활을 충실하게 만드는 원동력이에요. 덕분에 한국 생활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렸지만 지금은 즐겁게 지내고 있어요. 남편은 요즘도 일본에서 수집했던 물품을 정리하고 또 새로운 것들을 가지러 일본에 다녀오곤 합니다. 그가 일본 문화를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없거든요. 언제나 일본 이야기를 많이 하고 휴가가 생기면 항상 일본 여행을 계획하죠. 때로는 주말을 이용해 다녀오기도 하고요. 요즘은 바이러스 때문에 자유롭게 다니지 못하는 걸 무척 답답해한답니다. 하지만 이젠 일본에서 살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다고 해요. 우린 요즘 은퇴 이후에도 유럽에 돌아가지 않고 한국에서 인생을 마무리하는 것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합니다. 남편은 일본을 동경하고 사랑하는 것과 정착해서 현실을 사는 것은 전혀 다르다고 말합니다. 그냥 가까운 한국에 살면서 때때로 일본을 다녀오는 것이 이상적이라면서요. 어차피 평생 가이진이라면 진짜로 가이진으로 살겠다고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일본에 가서 돌아올 때까지 우린 항상 가이진이었으니까요. 네, 이렇게 일본에서 오래 살았지만
가이진으로만 대해지는 것의 한계를 느끼고 지금은 한국에서 살고 있는 부부의 이야기였는데요. 저와 어느 정도 안면이 있는 분들이라 함께 이야기 나눈 것들과 본인이 SNS에 올린 내용을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재구성해봤습니다. 앞서 언급한 외인과 외국인, 가이진과 가이코쿠진, 이와 가장 비슷한 표현을 찾아보면요. 우리가 말하는 외국인은 영어로 foreigner, 영어권 국가에서도 foreigner라고 하면 그대로 다른 나라 사람, 외국인이라는 의미죠. 바로 가이코쿠진이 그 의미에 가깝고요. 외국인에서 한 글자를 뺀 외인, 가이진은 stranger, 즉 이방인의 의미를 강하게 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내가 속한 곳의 외부인, 벽으로 분리하는 나와 다른 집단의 이방인,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사실 우리나라도 외국인들에 대해 아직도 선입견이나 인종차별적인 용어를 쓰는 사람들도 간혹 있고 혼혈인 자녀들에 대해서 편견을 가진 사람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의식이 많이 바뀌어서 그런 몰지각한 경우는 점점 줄어들고 있죠. 무엇보다 한국인들은 친해지면 오히려 한국의 이런저런 좋은 점, 나쁜 점, 고쳐야 할 점 이런 걸 알려주고 함께 공유를 하면서 외국인으로 대할지는 몰라도 외부인으로 생각하진 않습니다. 한국에 사는 내 동료, 내 집단 소속으로 받아들이죠. 그런데 이런 우리나라의 경우와는 다르게 일본인들의 가이진에 대한 의식은 참으로 복잡 미묘하다.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노골적인 인종차별이나 멸시하는 그런 관점이 전혀 아니거든요. 웃기는 게 가이진이라는 표현은 흑인이나 동남아 사람, 한국인, 중국인 이런 데는 쓰지 않습니다. 사실 유럽과 미국의 백인들에 대한 호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가이진이라고 하면 인종차별적인 멸칭보다 오히려 일본인들 기준에 잘난 외국인인 거예요. 좀 극단적으로 과장하면 잘난 서구의 백인들은 우리가 받아들이기 싫은 외부인이다 이런 관점이 담긴 거죠. 그래서 제가 스트레인저라는 표현을 쓴 거죠. 여기까지만 들어도 복잡하죠. 사실 오늘 말하는 부분은 어떻게 명확하게 하나로 정의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제 개인적인 견해가 많이 들어가 있는 관계로 하나의 의견으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판단하는 일본인들의 가이진이라는 의식은 영원한 남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즉 아무리 일본에 오래 살아도 일본 국적으로 귀화를 해도 그리고 일본인들이 항상 말하는 일본의 마음에 대해 모든 걸 통달해도 영원히 서양인은 일본에서 남으로 인식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그 때문에 일본의 문화와 동양에 대한 막연한 동경, 소위 오리엔탈리즘이라 불리는 문화에 대해 매료된 미국인들과 유럽인들이 일본에 와서 오랫동안 지내면서 일본 사회에 동화하려고 노력하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면 그런 부분에 상당히 좌절하고 실망감을 느끼다가 떠나는 이야기가 많은 이유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 들면요. 일본 프로야구 역대 최고의 외국인 선수이자 오사카에 가면 거의 야구의 신 대접을 받는 랜디 바스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 바스의 무시무시한 활약 덕분에 오사카의 프로야구단 한신 타이거즈는 85년 우승을 했고요. 이게 40년이 다 돼가는 현재까지도 한신의 마지막 우승입니다. 그 때문에 오사카 사람들은 여전히 랜디 바스를 바스사마, 즉 바스님이라고 부르면서 극존칭으로 대할 만큼 굉장히 존중을 받고 있죠. 랜디 바스는 자신에게 제2의 인생을 열어준 일본을 너무나 사랑해서 일본인으로 귀화를 마음먹었었는데요. 구단이 바스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여러 가지 무리한 분쟁을 일으키는 바람에 일본을 떠나 미국으로 돌아갔고요. 그 뒤에 꽤나 출세를 해서 오클라호마주의 상원 의원으로 있었습니다. 그런 랜디 바스조차 훗날 나는 아무리 애를 써도 영원한 가이진밖에 될 수 없었다. 그 사실에 절망했다. 이런 인터뷰를 남겼었는데요. 그러니 일본에서 사는 평범한 가이진들은 더더욱 이런 부분에서 박탈감을 많이 느꼈겠죠. 그런데 이런 가이진이라는 의미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려고 들어가면 일본의 전국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데요. 과거 전국시대를 거치면서 일본의 촌락은 하나의 개별적인 공동체이자 유럽 봉건제도의 장원과 같은 그런 집단 독립체제였습니다. 마을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모두 마을 안에서 해결했고 자체적인 규율을 지키지 않으면 마을에서 배척을 당하거나 심한 경우 가족 전체가 제거되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여기서 일본인들 특유의 마인드, 내가 속한 집단에 폐를 끼치면 절대로 안 된다는 인식이 극명하게 이어져 온 거죠. 여기에 추가로 이지메 같은 집단 따돌림이나
혼내와 다테마에, 즉 겉마음과 속마음이라는 일본인만의 이중적인 태도, 이런 것들도 마을 공동체 안의 폐쇄적인 습성, 여기에서부터 내려온 것이라는 시각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자세하게 다른 영상에서 다뤄보고요. 이런 사정 때문에 내 마을이 아니면 다른 마을에 대해선 관심을 끊고 관여하지 않겠다는 인식이 강하게 생겨난 겁니다. 따라서 일본인들에겐 다른 마을 사람들은 외부인, 즉 가이진이라는 인식이 새겨지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내려오는 관습이나 마인드가 현재까지 계속 이어지다 보니 현대사회에 들어와서는 그 대상이 서구의 외국인들로 바뀐 거죠. 왜냐하면 동남아 사람들이나 자기들보다 못 사는 나라의 경우 대놓고 차별을 하거든요. 하지만 영어 쓰고 프랑스어 쓰고 독일어 쓰는 자기보다 잘난 외국인들한테는 그럴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므로 잘난 서구인들이 일본을 배우려고 하고 일본 문화를 존중하며 받아들이는 자세는 뿌듯하지만 자기네 집단과 사회에 동화돼서 잘난 외국인들과 함께하는 건 왠지 꺼려지는 그런 마음이 현재의 가이진을 대하는 태도로 나타나는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다양한 원인과 많은 연구 결과, 학술 자료가 있지만 이건 너무 지루해지니까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결론적으로 외국인으로 일본 사회에 살아가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자신은 항상 가이진이라는 것, 이걸 받아들이고 가이진으로 계속 살아가든가 아니면 영원히 가이진으로 살고 싶지 않다면 일본을 떠나던가 이런 선택의 기로에 놓이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외국인에 대한 인식이나 태도가 여전히 경제발전 속도나 높아진 문화 수준에 비해 미흡한 부분이 많고요. 앞으로 더 많이 개선되어야 하지만요. 외국인으로 대할지는 몰라도 외부인으로 배척하지는 않기 때문에 한국에 오는 외국인들이 생활면에서 한국을 점점 더 선호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는 아무래도 우리 입장에선 난해하고 생소한 일본의 특성과 문화에 대해 이야기하다 보니 지루한 부분이 있으셨을 텐데요. 연구 자료나 논문을 의미 없이 늘어놓고 앵무새처럼 읽는 것보다는 제 개인적인 경험을 최대한 첨가해가면서 지루한 느낌을 줄여보려고 했는데 아직은 편집 기술이 미숙한 관계로 더 재미있게 표현하지 못한 부분 양해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사실의 근거에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재미있고 여운이 남는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힘쓰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